오늘 보실 지역은 목동입니다. 양치기 소년이죠. 그래서 양치기 소년 같은 기사가 참 많이 나오는 동네다. 목동이라 하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와 그 학군을 공유하는 곳을 일컫는다. 행정동으로는 목 1동부터 목 5동까지 있다. 목 2동 같은 데 가보면 여기는 목동이 아니에요, 사실. 목동이라고 보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요, 양천구에서 목동이 좋다, 학군이 좋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여기가 목동 일부와 신정동 일부인데 여기가 진짜 목동이고, 요 신시가지 아파트에서 벗어난 지역들, 여기는 말만 목동이지 목동이 아니다. 거기에 있는 학교를 목동 학군에서 다루고 있긴 하지만, 목동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5만 가구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이 들어온다. 그래서 최대 5만 3천여 채의 아파트가 들어서도록 재건축을 한다.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는데 여기가 3만 가구 좀 넘죠. 그랬을 때 여기를 재건축해서 5만 3천 가구까지 최대 만들려고 한다. 진짜 말 그대로면 진짜 미니 신도시급이죠. 그랬을 때 요것을 만들면은 마냥 좋느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목동 재건축이 지금 집값을 올릴 만한 호재냐,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목동 보면 어때요? 지금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 목동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목동선 뭐 만든다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목동에 이제 목동역하고 오목교역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있긴 있는데, 이쪽에 뭐 역 만든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았는데 막상 만들어진 건 없죠. 그리고 목동 근처에서도 신시가지랑 좀 붙어있는 단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떨어진 단지들도 많이 있죠. 보시면은 교통이 더럽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출근한다고 해봅시다. 제가 목동은 좀 알고 있는 게, 저 예전에 뭐 석강사 이야기 했었죠. 그때 목동에서 일했었으니까. 그랬을 때 출근을 하려면요, 마을버스를 타요. 이쪽에서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내린다.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길치라. 그런데 퇴근하려면요, 이렇게 가면 좋잖아요. 퇴근하려면 이쪽으로 안 가요. 다 일방이야.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퇴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까지 걸어가서 이쪽으로 가는 걸 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저기 다 일방 통행이에요. 금지 표시 다 있고, 좌회전하려고 딱 갔더니 좌회전 못한다 하고 딱 막아놓고, 그러니까 되게 불편해요, 교통이. 그런데 5만 가구로 늘어난다고 해봅시다. 가뜩이나 여기 교통 더럽게 불편한데 2만 가구가 더 들어와요. 한 1.5배, 2배까지 가구수가 늘어나서 그만큼, 그럼 비례해서 차량 통행도 늘어나겠죠? 감당할 수 있어요? 여기 교통에서? 요거까지 다 개선을 해주나요? 재건축이라면서요. 재건축인데 저기 도로까지 다 해서 크게 하냐? 거의 불가하죠. 뭐 아까 도로가 넓은 데도 일방 하는데 넓은 곳도 있고요, 도로가 되게 좁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있고 여기 바로 또 1차선 도로 건너가지고 학원가 있고 뭐 밥집 있고 이런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목동이 좋은 점 봤어요? 목동 교통은 진짜 서울에서 거의 최악 수준입니다. 저렇게까지 일방이 도는 데가 얼마나 있냐, 서울에서. 두 번째, 자족시설은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나 혹은 근처에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족시설이 좀 되겠지만, 진짜 저기에 뭐 엄청나게 뭐 커다란 기업이 들어와서 직장인들이 막 다니느냐, 그렇지 않다. 자족시설이 엄청 잘 갖춰진 것도 아니다. 그러면 기대해볼 것은 하나밖에 없죠. 학군. 목동은 학군빨이죠, 솔직히. 뭐 서울에서는 두 번째 학군 정도는 되죠. 강남 학군 다음에 목동 학군 정도 되는데, 자 보면은 여기 초등학교 현황, 중학교 현황, 고등학교 현황 했을 때 뭐 학생 수 이 정도 되죠. 학급 수 이 정도 되고, 초등학교가 이 정도, 중학교가 이 정도. 요거는 저기 목동 아파트 신시가지 아파트에서 갈 수 있는 학군들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 고등학교 이 정도. 여기가 3만 가구일 때는 받쳐줄 수 있다. 이 학군들이 받아줄 수 있다. 그런데 5만 가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학생들 줄고 있으니까 그래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최소 1만에서 1만 5천 가구 정도는 다른 학군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기 학교에서 받아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목동 학원 다니려고 목동 아파트 들어가는 의미는 없죠. 목동 학교를 다니려고 가는 거죠. 왜냐면은 목동 학교 안 다니고 근처에 뭐 신월동, 신정동, 뭐 화곡동 이런 데서도 목동 학원은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신월동, 화곡동 이런 데 학교를 가봐라. 목동만큼 그렇게 학군 효과가 나오느냐? 안 그래요. 목동에 집약되어 있지. 심지어 마곡에서 왜 학군을 개발 못할까요? 목동 학군에서 뺏어올 수가 없는데, 근처인데. 그러니까 저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행학습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시험을 어렵게 내요. 그리고 중학교들이 특목고를 보내기 위한 교육을 많이 한다. 이런 것들로 학군이 좋은데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늘리면 재건축해서 미니 신도시급으로 만들면은 그만큼 학교를 설치를 해주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렇게 새로 생긴 학교가 근처처럼 바로 그렇게 되느냐 명문학군처럼 그것도 의문을 가져봐야 되죠. 그리고 학교를 설치해 준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가구 수만 늘리면 그게 답이 아니다. 그만큼 인프라를 늘려줘야 되는데 목동 같은 경우는 거의 인프라가 확정돼 있는 거죠. 확정돼 있는 동네예요. 도시의 특성도 확실하고 저기다가 가구 수만 잔뜩 늘려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잘 되고 있는 학군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막 학급수 막 늘리고 막 학생 수 늘리고 하다가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의미가 없어지죠. 그런데 뭐 들썩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와요. 뭐 호가 올리거나 뭐 음마 발 기대감, 들썩일까, 탄력을 받았을까요? 근데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요분, 권모술수 권교수라고 말씀드린 요분이나 뭐 다 이야기를 해요. 재개발 재건축해서 집값 잡는다. 공급 많이 들어오면은 집값이 떨어질 것. 저게 다 재건축인데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가구수가 확 늘어난다. 집값 뚝 떨어지겠네요. 지금 하려는 짓은 뭐냐? 매매 시장에 가장 위험한 뇌관이 되고 있는 거 두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는 가계부채, 두 번째는요 전세자금 대출이죠. 전세자금 대출이 붕괴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역전세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무너지면서 집값 붕괴의 신호탄이 된다. 그러면요 전세 가격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전세 가격을 올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금리 낮추는 거. 그러면은 금리가 뭐 2%에서 1%로 떨어졌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100만원 내는데 50만원 밖에 안 내네? 그러면 조금 더 받아가지고 100만원까지 되더라도 난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주 수요 만들기. 전세 수요를 급격하게 거기다 공급하는 방법. 거기에 있던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때려 부수든가 혹은 주택가 하나 때려 부숴가지고 재개발을 하든가 그러면은 거기 살던 사람들이 이주 수요가 돼서 다른 집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전세 수요가 갑자기 급격히 늘어난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튄다. 재건축, 재개발을 시행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 떨어지고 8월 전세 대란 난다고 임대차 3법 폐지하려고 그렇게 언론 플레이 했는데 8월에 역전세 대란이 나니까 전세 대란 나는 것처럼 만들어야 되죠. 그거 가장 좋은 방법이 재건축 시행이에요. 재개발은 쉽게 안 되니까. 그런데 목동에서 3만 가구 다 때려 부수고 재건축 들어가 봐라. 주변에 전세 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겠죠. 역전세 대란이 났는데 서초 같은 경우 막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거기서 이주 수요 나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와중에 재건축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공급 때문에 집값을 잡아야 된다? 경착륙 막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앞뒤가 없어요. 이때는 경착륙 막아야 되니까 규제를 완화한다. 그런데 집값을 잡아야 되니까 공급을 풀어야 돼서 재건축을 완화한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다. 결국엔 다 집값을 올리려는 정책들만 쓰는 거고 다만 상황이 안 받쳐주니까 집값이 떨어질 뿐이지. 재건축 규제 풀면 집값이 잡혀요? 2005년부터 15년 동안 지금까지 서울에서 재건축으로 공급된 물량은 11만 7,600채 수준. 15년 동안 11만 채 1년에 만 채도 안 들어오는데 이거 가지고 공급한다는 게 말이 돼요? 순공급이 만 채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언론이나 전문가나 이런 데서 계속 재건축 풀어가지고 집값을 잡아야 된다,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건설사들 수주 따주게 해주게 도와주는 거지. 진짜 순공급은 많이 안 늘리면서 핵심 단지에 공급을 하니까 비싸게 분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기가 좋으니까 금방 회수 가능한. 그러니까 재건축을 그렇게 풀려고 하는 거예요. 효과? 거의 없습니다. 재건축은 늘 말씀드리지만 양적 공급이 아니라 질적 공급이다. 미니 신도시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려면은 먼저 교통망 바로 개선돼요? 일방통행부터 어떻게 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도로를 늘리든가 그리고 학교 몇 개 더 늘려주고 그래서 학군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다음에 개발해도 늦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정책을 어떻게 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오히려 주택난을 부추긴다. 왜? 인구 세대 되려 감사하고 뭐 하고 있어요? 멸실로 인해서 전셋값이 급등세가 나온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근데 임대주택은 죽어라 막죠. 문재인 정부가 임대주택 한다 그러면은 임대주택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임대주택 나온다고 하면은 대환영. 똑같은 이야기예요. 용적률 완화하는 대신에 임대주택 좀 지어라.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때도 완화책 중에서 조금 더 뭐 분상제나 재초안 이런 거 완화해주고 안전진단 완화해줘서 재건축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뿐이지 용적률 늘려주고 할 때 다 임대주택 이야기 나와요. 기부채나 팔라고. 근데 문재인 때는 안 되고 윤석열 때는 찬성이야. 말이 돼요 이게? 언론이 정치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경매가 16억인데 16억 매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감정가 26억 2천이었는데 두 차례 유찰돼서 내달 16억 7,600만원으로 경매대에 오를 예정이다. 즉 16억이 끝이 아니다. 여기서 또 유찰되면은 더 떨어진 가격으로 16억 7,800 여기 곱하기 80% 가격으로 또 나온다. 재건축 아파트인데 뭐 경매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죠. 저기가 받아도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그래서 낙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내버려두면 되는데 왜 자꾸 자극을 시키려고 해요.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정상화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요만큼 떨어지고 있는데 경착륙은 안 돼 하면서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아져요? 안 막아지죠. 안 막아지는데 버틸 사람들 더 버틴다. 그러면은 못 버티던 사람을 버틸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 붕괴되는 거 막은 건 아니냐.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안 떨어져요? 결국엔 떨어질 만큼 충분히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러면요 빨리 손절했어야 되는데 버티게 만들어줘서 손절 못하게 했다가 나중에 개박살 나는 가격에 팔 수도 있다. 숙제 안 해왔어. 뭐 저 학교 때는 체벌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5대씩 맞아. 그래서 5대 맞아요. 숙제 검사를 안 할 것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퍼뜨려서.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검사를 마지막엔 하게 돼요. 그래서 5대 맞을 거 20대 맞아요. 잘하는 정책이에요? 일단 지금은 5대 안 맞았으니까 내일 20대 맞을 건데 뭐하는 정책을 하고 있냐. 지금 매매 거래 현황 보면은 16억대였는데 14억 3천에 거래되고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한신 청구. 뭐 신시가지만 너무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 11억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8억 6천에 거래됐죠. 뭐 15억 거래했는데 14억 거래되고 있고 호가는 9억 12억 5천까지 떨어졌다. 자 전세 가격 팍 튀다가 조금 떨어진 상황인데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매매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또 뭐 신시가지 이거 올랐어요. 그런데 호가는 16억인데 얘가 왜 거래됐을까요? 자 호가 6억 8천이고 7억 거래됐죠. 20억 넘어가던 게 호가 16억 5천이고 실거래가 17억 4천에 마지막 거래가 됐다. 전세 뭐 올라가고 있는 데도 있는데 떨어지는 데도 있죠. 목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군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좀 덜 받긴 한다. 전세가 하락에 영향을 그래도 수요가 좀 찼기 때문에 덜 받는 거지 결국엔 다른 데 다 떨어지게 되면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신시가지 11단지 뚝 떨어졌죠. 직거래 제외하고 보더라도 10억 9억 8천 10억 3천까지 떨어졌고 호가 9억 5천이다. 9단지 여기는 호가는 15억이에요. 근데 거래는 13억 9천 16억까지 나왔었는데 여기 21억 찍었었는데 16억 거래되고 호가도 17억이다. 역시 전세가 떨어지거나 떨어지려는 기미가 나오든가 멈추든가 이런 상황이죠. 목동 아파트 신정동 아파트 거래량 봤을 때 어때요? 박살이 났다. 누가 사주고 있어요. 저 가격에 아무리 목동이 좋으면 뭐해 살 수가 없는데 재건축해서 좋아지면 뭐예요. 지금 돈이 없는데 15억 이상 대출 풀어줬습니다. 15억 이상 되는 거 대출 풀어줬다고 해서 DSR 얼마나 나와요. 특히 그중에 신시가지 아파트 거래량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조금씩 나오더라도 과거에 나오던 거에 비하면 택도 없다. 택도. 매물 팔고 싶어요. 팔고 싶어서 쭉 늘어났고 전세 월세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 보셨을 때 어때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팔 기회죠. 살 기회는 아니다. 목동도 거품 많이 꼈기 때문에 과거 버블7 지역 중에 하나였죠. 그만큼 그때 그 버블7 지역 중에서 서울이나 분당 그 다음에 목동 정도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계속 학군 때문에 거품이 끼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거품이 낄 때 굉장히 빨리 끼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품이 빠진 시기에 들어가면 정말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